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13강 내용이 뭐였지? 영화 제시문이에요. 영화 제시문.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화 좋아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내러티브가 가지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흥미롭고,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재미있게 볼만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었죠? 한번 읽고 저를 따라오는 게 학습에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공부가 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실시간 수업 때 요 내용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용을 한번 읽고 요 수업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수업을 들음으로써 이전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요 글을 읽을 때 했던 그런 사고를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정신작용, 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이렇게 글의 내용,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게 교정이 되어 가야 되거든. 그런 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갯빛 강의, 그지?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들어갑니다. 영화는 영화, 그지? 무비, 그지? 무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예술이다.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야기의 예술이다라는 거죠. 영화 발전의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뭐뭐 했지만 요렇게 초창기에는 뭐뭐 했지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거라고 할까요? 요런 이제 이 짝을 이루는 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뭐뭐 했지만 하면은 초창기가 중요하다는 말일까?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말일까? 뭐뭐 했지만 하는 거니까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화 발전의 초창기에는 이미지 자체에 집중을 했지만 그 이후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로 발전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면은 초창기의 이미지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일까? 그 이후의 이야기의 예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일까? 그 이후의 이야기의 예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영화는 이야기, 그러니까 봐봐. 그지? 뒤에 했던 초창기 말고 그 이후에 있어왔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야기의 속성과 관련해 내러티브의 관습을 확립해 왔는데, 그러면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뭘로 바뀌고 있어? 내러티브라는 말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내러티브에 주목해 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 정리하면은, 영화는 초창기에는 이미지 자체에 주목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고 그 이야기가 내러티브의 관습을 확립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야?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때 내러티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 그 영화의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영화가 이렇게 전개되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조직을 할 수가 있겠지. 시간적 순서로 조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뒤에 이제 결말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전 사건을 먼저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붙이는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내러티브는 미장센, 그죠? 샴푸 이름 아니야? 이거 미장센?
그지? 뒤에 별사탕 있잖아. 그지? 별사탕 있다라는 말은 끝에 뭐가 있다라는 말이야. 보충 설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지? 영화를 만드는 계획. 그지?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지? 어떤 게? 영화를 만드는 계획. 그지? 자, 그래서 또 카메라 기술, 음향 효과, 자막 활용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뭐가? 내러티브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러티브에 대한 정보를 쫙쫙 빨면서 내려와 줘야 되는 거야. 자, 플롯의 전략. 뭐가?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내러티브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러티브랑 플롯의 전략. 자, 사건의 인과관계. 그지? 시간의 배열. 그지? 나열되는 거 있으면 동그라미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간의 재구성 등에 의존한다. 뭐가?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뭐야? 플롯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고 사건의 인과관계라든지 시간을 배열시키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내러티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러티브 하면은 내러티브가 뭐야? 뭐 영어 영역이 아니니까 뭐 서술하는 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 서술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거 뭐 흔히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에서의 내러티브는 뭐 요런 이제 네 가지 나열된 네 가지 종류의 어떤 개념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플롯의 전략이라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 플롯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플롯의 전략이란 자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지?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 한 판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의미한다. 자, 뭐가? 그지? 내러티브에서, 자, 플롯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지.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야기가 내러티브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이라면은 플롯은, 자, 그러면은 지금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와 플롯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A라고 하고 플롯이 B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와 플롯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와 플롯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은 이러한 대상은 어떤 대상?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에 의해 표현되는 요 대상이 표현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이야기가 표현되는 방식, 이야기를 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 순서를 이렇게 어긋나서, 그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과거 해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양하게 조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름 아닌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자 연대기적 소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연대기적 소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플롯이에요. 간단한 구조의 플롯인데 그냥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지? 옛날에 맨 처음에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가 뒤졌어. 이렇게, 그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게 연대기적 소술인데,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 연대기적 소술 방식은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전개된다? 시간적 순서대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플롯은 자 시간적 순서대로 전개되는 그 구성을 그대로 두는 연대기적 구성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시간적 구성에 따른 연대기적 구성을 뭐 하기도 한다? 뒤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종이 또 한 번 치네. 리리리, 리리리.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지? 다시 말해서, 그러나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게 뭔데? 연대기적 소술 방식. 연대기적 소술 방식이 뭔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되는 그런 이제 구성 방식이 연대기적 구성 방식인데, 그러나 이야기의 순서를 뒤섞어 놓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방식은, 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플롯이죠. 연대기적 소술 방식과는 또 다른 플롯의 형태입니다. 그죠? 방식은, 자, 한번 올리자. 이야기와 플롯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대기적 소술 방식은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를 하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교차시켜 버리는 플롯은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순서를 뒤바뀌어 버리면은 그 플롯은,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하고는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보자. 그리고 이 같은 플롯의 전략은 어떤 전략? 시간적 순서를 바꾸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시간적 순서를 바꿔버리는 그런 전략은 영화적인 흥미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잘 봤나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본 거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 보면은 공효진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배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여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었어. 근데 맛이 있어 없어? 졸라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뭐 친구들이 되게 좀 표정이 어색해요. 맛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시점에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과거로 가죠. 공효진이 김치찌개를 만드는 그 시점이었던, 그러니까 맛을 보기 전에 과거로 돼. 시간적인 순서가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버리죠. 거꾸로 가가지고 그 김치찌개가 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맛이 없어서? 조미료를 안 넣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 과거로 갔다가 또 다시 현재로 와가지고 공효진이 조미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면서 또 더욱더 재미를 주는 이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구성 방식은 연대기적 소술 방식이 맞다 아니다? 아니지. 왜? 시간적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상은 어때요? 현재, 과거, 현재,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 순서를 이렇게 일부러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버리고 있죠. 그지? 이런 소설 방식을 통해서 흥미를 발생시키는 요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플롯의 전략인데, 이런 것이 영화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영화에 나타나면 더욱더 깊은 흥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자, 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영화의 내러티브 양식은 크게, 자, 또 뭐 되고 있어? 나열되고 있네. 그지?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과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지? 여러분, A와 B가 있다. 나열되고 있으면 뭐라고 했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소술해 줄 거기 때문이죠. 그지? 자, 그러면은 또 니은 표시해놨다라는 말은 이게 반드시 뭘로 놓은다? 문제로 놓은다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더욱더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겠다. 그죠?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자, 첫 번째 나열했던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1920년대 이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 의해서 자리 잡은 것으로 할리우드에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상업 영화잖아. 재미있고 뭐 대표적인 거 마블 그지 뭐 헐크 나오고 그 다음에 토르 나오고 뭐 아이언맨 나오고 뭐 얘네들 나오면 일단 재미있잖아. 대표적인 할리우드 영화잖아. 그지? 자 보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자리 잡은 것으로 상업 영화. 그지? 이렇게 상업, 그 돈을 버는 거잖아. 상업은 돈을 버는 영화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영화가 뭐 해야 돼? 재미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상업 영화, 재미를 추구하는 상업 영화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양식이다. 뭐가?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 그지? 그래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자 일단 상업 영화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자 이 양식 할리우드 내러티브입니다. 제작된 영화들은 이야기 전개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인간관계가 뭔데? 원인과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그지? 그래서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까불어서 우리 아이언맨이 열받았다. 이 새끼들. 그지? 요런 이제 인간관계. 그래서 아이언맨이 다 밟았다. 그지? 요런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이해가 잘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잘 돼야 돼. 재미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또 얘들이 재미있어야 뭐야? 돈이, 그지? 얘네들이 영화비 내면서 이 영화를 볼 거니까 이 상업 영화로서 어떤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잡한 기술과 뭐가? 할리우드, 자, 내러티브 양식은 복잡한 기술과 스타일의 실험보다는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 거야. 그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지? 이해하기 쉬워야 관객들이 재미를 느끼고, 그지? 재미를 느껴야 많은 관객들이 더욱더 많이 영화를 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할리우드 영화,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 칸 더 위로 올려버립시다. 그래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자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 전개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뒷부분 중요합니다. 그지? 이 양식 어떤 양식?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단순하게만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뭐 이야기했던 뭐 연대기적 소설처럼 무조건 뭐 너무 쉽게 근데 이야기 전개 방식이 너무 쉬워도 독자들 입장에서 어때?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플롯의 전략, 그지? 뭐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흥미를 더욱더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테크닉은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너무 쉽게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만 전개하는 것은 아니고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복잡한 플롯의 전략이 입각해. 아까 플롯의 전략이 뭔데?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거였잖아. 그게 대표적인 플롯의 전략이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야기의 간섭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있어. 틀. 그지? 유형이라는 말은 이제 스타일이잖아. 스타일. 틀이 있어. 얘네들이 영화를 만든 스타일이,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현재가 왔는데 이 현재가 있는 그 원인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과거로 가가지고 뭐 폭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니고 또 명확한 목표를 지닌 능동적인 캐릭터를 할리우드에 노는 캐릭터 뭐 요즘 대표적인 히어로물 같은 얘네들은 목표가 명확해요. 세계의 평화, 그지? 뭐 인류의 공존 뭐 이런 거 나쁜 놈들 응징하는 것, 그지? 뭐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건선징악이나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자 올릴게.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영웅적 개인, 여러분 쉽게 뭐 마블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헐크가, 토르가, 그지? 뭐 요런 애들이, 캡틴 아메리카 뭐 요런 애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지? 막 처음에는 처맞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그지? 뭐 토르 같은 경우는 자기 뭐 동생한테 막 이렇게 처발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시련과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끝에 목표를 달성하는 폐쇄적 결말. 폐쇄적 결말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 해피엔딩 뭐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결말이 주어진 형태로 딱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이거는 이제 폐쇄적 결말이 아니고 개방적 결말 또는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았다. 나쁜 놈의 새끼들을 응징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 이거는 그냥 행복한 방향으로 얘가 그냥 딱 고정되어 버리는 거잖아. 이건 이제 폐쇄적인 거. 그지? 얘가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사라졌는데 산신령이 되었는지 물신령이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늘로 갔는지 그 뒤로 아무도 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결말 뭐야? 어디서 나타나? 허생전 보면 나타나. 허생전 뭐 나중에 얘가 막 이렇게 이완이 나중에 갔을 때 허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면 불행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런 폐쇄적 결말의 형식을 취한다. 뭐가?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폐쇄적 결말이랑 자 개념을 정리를 해주네. 이야기 전개가 인과관계 원인 결과에 따라서 해피엔드, 주로 이제 영웅 스토리 같은 경우는 해피엔드죠. 왜? 영웅, 마블은 절대 저 안 줘. 마지막에 난 마지막에 잘 못 봤는데, 마지막에 뭐 우리 애가 보고 와가지고 뭐 누가 죽었다, 뭐 아이언맨이 죽었다 하던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 영웅은 악한 놈과 싸워가지고 걔를 응징을 해요. 응징을 해가지고 행복한 결말을 얻죠. 뭐 우리나라 영웅 소설, 홍길동도 마찬가지고, 그지? 뭐 임꺽정도 마찬가지. 영웅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임꺽정은 이제 영웅은 아니죠, 그지? 뭐 한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이제 인물인데, 자, 그런 이제 이야기 구조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 구조 또는 문제 해결과 같이 정형화된 결말로 그쪽으로 이렇게 귀착된다. 그지?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지?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그래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 주로 누구 생각을 하면 된다고? 영웅들. 그지? 마블에 놓는 그 영웅들이, 그지? 이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을 응징하고 자기는 행복해지는. 그런 이제 폐쇄적 결말의 형식을 취하고, 이런 이제 폐쇄적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피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말로 끝나는 것, 기결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 뭐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도 뭐 그렇잖아. 범죄도시 뭐 보면은 뭐 마동석 뭐 이래 와가지고 뭐 내가 누군지 아니 하느냐 막 완전 응징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 나쁜 놈의 새끼들을 응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결말로 끝나버리잖아. 여러분들이 봤던 대부분의 영화 어떤 이야기 양식이 그런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제 또다시 아까 나열했던 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할리우드 내러티브에 맞서서 자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에 대해서, 그지? 요거 아니고 여기네.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도 발전해 왔는데,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주로 유럽의 예술영화, 예술영화야. 예술영화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3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너가 이제 대학에 가서 시간도 많이 나고 아마 여친도 생기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상업영화들도 나오지만은 예술영화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한번 봐봐. 주로 뭐 이렇게 중동지방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이런 데 막 무명 작가들이 예술영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좀 이게 영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맹물 먹는 느낌,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가 갈리면서 이 도대체 무슨 영화지? 난 도대체 뭐를 본 걸까? 하는 그런 느낌의 영화가 이렇게 있다고. 뭐 그런 게 이제 예술 영화인데, 자, 예술 영화와 제3세계 민중 영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 뭐가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 그러니까 얼핏 이 부분만 봐도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의 특징과 같다, 다른 부분이 많다.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 일단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뭐예요? 상업 영화예요. 상업 영화. 관객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많은 관객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한 상업 영화였는데, 대한민국 내러티브는 예술 영화예요. 예술 영화.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오로지 아름다우면 돼. 볼놈들만 봐. 요런 이제 예술 영화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예술 영화와 민중 영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 대한민국 내러티브 양식은 영화의 상업적 성격에 반대하고, 할리우드 너희들 졸라 썩었어. 그지? 너희들은 예술이 뭔지 몰라. 그지? 요렇게 얘들이 성격에 반대하고 영화의 예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대중의 자각이 뭔데? 깨달음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의 개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식은 어떤 양식? 계속해서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인간관계에서 탈피해. 그러니까 인간관계 양식에서 탈피를 했다라는 말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 이해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해하기 어렵겠지.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뚜렷이 지켜져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사건 요 단계 넘어간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요런 일이 있었다면 그 결과로 반드시 요런 일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로 따지면은 근데 그렇게 안 가. 왜? 이 주인공이 약간 좀 이상한 좀 자아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또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막 그래서 원인 결과가 이렇게 이 예술 영화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의 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 원인이었지만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자, 보자. 불확실하고 모호한, 자, 위로 올립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탈피해서 뭐가? 그지?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이 예술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확실하고 모호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는다. 자, 이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의 특징이죠. 뭐와 특징이 비슷하다? 예술 영화와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죠? 뒤엉키고 혼란스러운 다원적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야. 그지? 여러 군데서 바라보는 시점 속에서 주인공은 영웅적 인물로 그려지지 않으며, 그지? 그래서 영웅적 인물로 그려지는 내러티브는 뭐야? 할리우드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지? 그게 아니고 대안적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전개보다는 캐릭터의 내면적 심리적 갈등과 고민의 탐구에 집중하면서 열린 결말. 그지? 아까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뭐였어? 폐쇄적 결말이었지. 그지? 해피엔딩, 문제 해결, 그렇게 딱 끝나는 폐쇄적 결말이었다면은, 얘는, 이 캐릭터는 항상 고민을 해요. 그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도 모르겠어! 막 하는 거. 그지? 왜? 그게 인생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고, 인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가의 예술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내면, 인생의 의미, 이런 걸 이제 탐구해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났는데 답이 없어. 그냥 얘가 그냥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냥 해저문 들판을 막 그냥 걸어가면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냥 영화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지?
뭐 그거는 영화를 만들다가 만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예술 영화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에 입각한 그 연출자의 시각이 반영이 된 그런 게 인생이다. 그게 예술이다 하는 인식이 반영된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양식은 뭐 대안적 내러티브, 자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건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술 영화가 뭐 호불호 갈린다고. 이게 뭐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이거를 돈을 주고 봤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해운대 영화의 전당이지, 그지? 영화의 전당 그 가면은 그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이 거기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 가가지고 여러분들 입장료 내고 보면은 언제든지 가고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뭐 시간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뭐 영화가 다 그래. 뭐 내가 이걸 왜 봤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이제 딱 이렇게 결말이 명확한 영화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거나 명확한 끝맺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뭐가? 대안적 내러티브가, 그지?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불연속성, 그지? 불연속성과 뭔가 원인과 결과가 딱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인이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이 결과가 있는데 뭐가 원인이었는지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불연속성과 분리, 이게 막 파편화돼요. 그지? 그 분리의 미학, 그게 뭐다? 아름다움이라.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학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 편집의 규칙을 파괴하거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자, 이렇게 연속적,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따른 그런 소수를, 파괴, 뭐, 요런 부분은 또 헐리우드하고 또 약간 좀, 이렇게, 또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지? 헐리우드 이렇게 뭐 시간적 흐름을 이렇게 탈피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파괴하거나 영상, 음악, 자막의 불일치 등 다양한 다양한 실험 양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 실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거, 다양한 실험적인 거, 그지? 그런 것들을 대란이 아니고 대안적 내러티브에서는 자, 이렇게 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영화 역사는 자 이제 마무리. 자, 할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와 대안적 내러티브 자 영화, 지금 요 두 개에 대해서 꽤 길게, 그지? 얘네들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네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꽤 길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대립하면서, 그지?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발전해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 뭐가? 영화의 역사가, 그지? 자, 이는 이는 뭐야? 그지? 내러티브 뭐야? 할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와 대안적 내러티브 영화가 대립하면서 발전해 온 것은 서사 예술로서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자, 이미지 예술로서 영화적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립해 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서사 예술로서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립하는 것은 주로 할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의 특징이라면은 자 보자, 이미지 예술로서 영화적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자 대안적 내러티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영화의 탄생 이래 자 이제 마지막 영화의 탄생 이래 오락으로서 영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락으로서 영화의 특징을 가진 게 뭐야? 할리우드 내러티브라면은 예술로서 영화는 뭐야? 대안적.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 단어만 다르지 결국 이게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과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해 먹고 있는 거야.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딱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은 맥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두 경향의 대립은 명백히 존재해왔다.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쪽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두 경향, 어떤 경향? 할리우드와 대안전 내러티브, 이 두 개의 경향은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까불어봐. 이렇게 하면서 각각 존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중예술로서 영화의 미학을, 아름다움을 풍요롭게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과 그 다음에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각각 독자적으로, 자, 물론 이제 대립적으로 존재해 왔기는 하지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뭐 할리우드 양식, 요런 어떤 양식이 있으면은 그게 또 예술영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 예술영화의 또 요런 부분은 또 할리우드 상업영화에서 또 차용을 하고,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화를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깊게 만들면서 그렇게 서로를 발전시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요 제시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중심 내용은, 자, 이 두 축이죠. 그지? 영화 내러티브에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과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 그 내러티브의 이야기에, 내러티브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앞부분에, 그지? 이야기와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와 플롯의 개념도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을게요.